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이런 과세대상 물건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라, 그죠? 근데 취득세를 내라 그러는데 도대체 취득이 뭐냐? 이 취득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0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과세대상 물건을 뭐하면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의 뜻을 알고 가야 된다.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보다도 이 취득을 물어본다 이거죠. 출제 기출문제 보시면 그러면 취득이 뭐냐? 거기 먼저 읽고 540페이지 취득 정의 나왔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거기까지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무슨 취득이요? 승계취득.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로 가서 두 번째 줄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해서 토지 등이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걸 세 번째 줄에 밑에 보시면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원시취득. 용어가 두 가지 나왔어요. 승계취득이 있고 원시취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때 승계취득은 자, 원시취득 가로 열고 그거 중요합니다.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수용 재결이 뭐요? 수용은 원시취득인데 수용을 거부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로 수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용 재결 절차로 취득하는 것은 기존의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기 때문에 원시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 재결로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개정돼서 들어온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쯤 됐어요. 원시취득에 수용 재결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다음 네 번째 줄 승계취득은 유상, 무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느냐 무상으로 취득했느냐 관계없죠. 다음 2번 취득의 구분.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과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세대상 물건을 새롭게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뭐하는 거 증가된 것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간주취득 또는 의제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제취득 나왔어요. 간주취득. 예. 그리고 네 번째 줄 또한 사실상 취득의 경우도 기존 권리를 승계 여부에 따라서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실상 취득. 그래서 여러분 밑에 그림 나와 있죠. 540조 사실상 취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하면 뭘 얘기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뭐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 또 실제로는 취득한 건 아닌데 소유권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걸로 뭐한다? 간주한다. 간주 취득.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 이렇게도 얘기하고 의제취득 같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소유권을 뭐할 때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그로부터 넘겨받는 거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에요. 승계는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았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죠. 상대방이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그대로 넘겨받는 걸 무슨 취득? 승계취득. 그럼 이렇게 부동산을 뭐하는 거?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기존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걸 내가 넘겨받으니까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승계취득은. 그럼 승계취득 말고 그럼 없었던 물건을 최초로 창조해서 만들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그럼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다면 없었던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소유권이 최초로 내 거다. 내 거. 세 글자로 뭐? 소유권. 무슨 등기? 최초로 기재하는 거. 보전 등기라고 한다. 그럼 이전 등기하느냐 보전 등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취득세인데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구분한다 이거지. 그럼 보세요. 승계취득, 그 다음에 무슨 취득? 원시취득. 또 하나는 뭐? 간주취득. 이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승계취득의 뜻이 뭐라고? 기존에 있던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541페이지 승계취득의 정의 나왔죠. 승계취득이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 소유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걸 뭐라고 한다?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럼 2번 승계취득은 또 둘로 나눠요. 끝에 보시면 유상승계취득과 또 하나 뭐? 무상승계취득 541페이지 그죠? 예, 유상하면 뭐죠?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 돈으로 주던 물건으로 주던 많이 주던 적게 주던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유상승계취득. 또 하나는 뭐? 대가 없이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승계취득.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승계취득은 대가를 줬으면 뭐라고 그래요? 유상승계취득. 대가 없이 받는 건 뭐? 무상승계취득. 그럼 유상승계취득의 대표적으로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매매, 쌍방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을 걸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돈으로 받는 거 매매. 두 번째, 당사자와 쌍방이 계약에 의해서 금전, 돈 대신에 물건과 물건으로 맞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교환. 그것도 대가성이 오가는 거죠. 예. 세 번째,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여러분, 법인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식 샀다는 얘기야.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야?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잖아. 예?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샀다는 얘기고, 법인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샀다. 그런데 현물 출자는 뭐예요? 주식을 살 때 돈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물건으로 주고 부동산 등으로 주고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주식을 현물 출자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현물 출자는 누가? 투자자가 회사 법인을 뭐 할 때?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만 현물 출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법인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전부 다 1,000만 원씩 투자해야죠? 너무 적은가? 좋아, 1억씩 투자하라. 1억씩. 그런데 나는 돈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뭐라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1억에 상당하는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으로 투자할게. 이게 현물 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지. 설립할 때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사고 싶은데 증권거래소에 가서 나 돈 없는데 상가 빌딩 줄 테니까 주식 줘.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 현물 출자가 아니지. 그거는 회사를 뭐 할 때? 설립할 때만 현물 출자예요. 그럼 얘는 상가 부동산을 주고 회사로부터 뭐 받았어요? 주식 받았어. 그럼 누구?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에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는 취득세랑 관계없지. 주식 받았으니까. 취득은 얘야 얘. 누구? 회사. 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받았잖아요. 무슨 취득이야? 예?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승계취득. 그리고 대가를 뭘로 줬어?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줬잖아요.
유상승계취득이다 이거지. 현물출자. 누구 입장에서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회사가 취득하든 다 취득세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이고 승계취득이고 대가를 줬어요. 주식으로 유상. 이해가세요? 예. 다음.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돈 빌려오고 갚을 때 돈이 없으니까 뭘로? 물건으로 갚는 거 대물변제. 그것도 부동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오면서 빌려왔어요. 근데 갚을 때 돈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뭐라고? 내가 돈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줄 테니까 받을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겠대. 그래서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승계취득이죠. 그죠? 예, 돈 대신에 받을 거 안 받잖아. 그러니까 대가성 오간거랑 똑같다. 그죠? 유상승계취득. 또 거기 부담부 증여.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 앞에다가 표시하세요. 중요 표시.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하면 증여세 엄청 많이 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할 때 전부 다 뭐를 해? 부담부 증여하지.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부동산을 증여한다. 이건 친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전자 검사해 보면 친부모 아니야. 친부모가 자식한테 뭐 할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할 때는, 증여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부담부 증여를 해야 세금 조금 낼 거 아니야. 왜?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해야 채무 부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니까 증여세가 적지. 아, 이 상가 빌딩 100억짜리를 아들한테 그냥 증여해봐. 100억에 대해서 다 보내야 돼. 증여세. 이건 친부모가 아니지. 그럼 자식이 증여세 조금 내려는 방법은 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내가 뭐 받아? 대출 받아 최대한. 그리고 네가 채무 갚어. 그럼 우리 아들은 채무 빼고 나머지만 증여잖아. 당연히 증여세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뭐를 한다? 부담부 증여니까 시험에서도 당연히 물어보죠. 매번.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다 물어본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취득세에서도 부담부 증여. 이따 나올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해. 이것도 뭐예요? 증여죠 일단은. 그럼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지만 채무 부분은 대가성이 오간 걸로 보는 거예요. 유상. 예,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 승계취득이 있고 무상 승계취득 그랬죠. 무상. 그래서 유상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부분의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유상으로 본다. 매매로 본다 이 얘기예요. 다음 무상 승계취득은 밑에 교재 보시면 541쪽 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 상속. 상속 있죠? 상속은 뭐예요? 재산의 소유자가 뭐한 후에,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는 게 증여죠. 상속이죠? 예, 상속.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증여 기부라고 그랬죠? 개인과 개인 간의 증여는 주고받는 건 무상으로 받는 건 증여고 개인과 단체 간에는 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상승계 취득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또는 뭐를 받았어요? 증여받았다. 또는 기부를 받았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상승계 취득이다. 다만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뭐한 후에 사망한 후에 받는 게 상속이고 죽은 사람 재산을 받았는데 증여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죽은 사람 재산을 받는 건 뭐고 무조건 상속.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공짜로 받았으면 증여고 대가를 줬으면 매매고. 그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에는 증여, 개인과 단체 간에는 기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또 하나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542페이지 맨 위에 디귿 있죠? 디귿. 중요 표시하세요. 이것도 취득세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 두 군데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부담부 증여하고 요거 두 가지. 그럼 이런 것도 디귿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그러면 뭐야? 부부간에 여러분 남편 부동산을 부인한테 팔았다 그러면 매매로 인정해줘? 우리나라 법은 아니야. 그냥 뭘로 가?
증여, 볼 것도 없이 증여다 이거지. 또 직계 존비서 가면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에 보는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 기본이 뭘로 가? 증여. 그런데 법이라는 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예외가 있어. 그래서 일단 보세요. 거기 자, 배우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서 가면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본이 뭐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남편 부동산을 부인한테 주고 부인한테 돈 받았다 인정 안 해. 그냥 증여로 간다 이 얘기예요. 물론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있어요. 잠깐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네. 경매 법원에. 그럼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죠? 예? 아버지 부동산 경매물건 나왔는데 부인이나 남남이니까 부인이나 누가 아들이 경매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뭐 받았어? 낙찰 받아서 취득해서 공개적으로 거래한 거잖아. 짜고 한 거? 아니지. 이런 건 매매로 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요 세금을 안 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당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공매가 뭐죠? 경매는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 그때 공매 절차에 부인이나 아들이 참여해서 취득했다면 그거 인정해줘.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이해가십니까? 또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지단끼리 맞바꿨다. 그것도 인정해줘. 양쪽 다 등기하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예. 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을 제3자한테 뭐 했어요? 팔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받아? 돈 받아. 부동산 팔아서 돈 받았죠? 그 돈을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금 출처가 입증돼. 그런데 이 법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뭘로 봐? 매매로. 그런데 실무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하지. 아버지 통장에 빠져나오지 않았어야 돼. 돈이 상당 기간. 아니 형식상 아들이 자기 부동산 팔아서 돈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부동산 취득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돈 빼서 아들한테 주면 증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준 돈이 아버지 통장에 상당 기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머무르고. 그 상당 기간이 뭐냐? 5년이 5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법은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하지. 그래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 뭐 공매, 경매, 부동산끼리 뭐한 거, 교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양도로 매매로 봅니다. 확인해 보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은 취득은 거기 줄쳐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A,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버지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부인이나 아들이 취득했다.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그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거,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 아니면 남편 부동산과 부인의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권 맞바꿨다. 이런 교환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 그 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 증명되는 경우 그랬죠? 증명되는 경우. 이 얘기는 뭐야? 나는 자금 출처 입증이 했다. 근데 인정해주면 맞아 그거 증명되네. 그러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인정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은 안 하는 유명무실한 거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기본은 매매 거래는 뭘로 간다? 무상, 증여로 본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러니까 매매든 교환이든 상속이든 증여든 소유권 넘겨받은 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라 이 얘기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여러분 교재 542페이지 양가로 2번 원시 취득 나왔죠?
원시취득이란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넘겨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다만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민법에서 수용은 원시취득이야. 예? 민법에서 수용은 뭐라고요? 수용하고 수용 재결은 틀리다니까. 여러분 수용이 뭐예요? 자, 사업시행자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조합원으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현금 청산받고 가든가. 현금 받고 나가는 사람은 수용이잖아. 예? 조합원으로 안 들어가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돈 받고 현금 청산받고 돈 받고 나가는 거 그걸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수용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현금 청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부동산에 대출 받은 거 있으면 본인이 다 변제 정리해야 돼. 그리고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 보증금 내주고 다 세입자 이사 보내야 돼. 그것만이 아니야? 깨끗해야 돼. 뭐까지? 실무에서는 실제로 청소까지 다 해야 돼. 쓰레기 청소까지 깨끗해야 돼. 그러면 깨끗이 해놓고 와서 확인서 받아갖고 청소까지 다 해놓고 깨끗한 상태니까 그 부동산에는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상태에서 수용되는 건 원시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원시취득. 근데 수용 재결이 뭐야? 보상금 제시했는데 거부하는 거지. 적다. 그럼 자동적으로 수용 재결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어 그 집에. 그러면 시행자가 그거 넘겨받으면서 줄 돈에서 보상금 줄 때에서 그거 빼고 사업시행자가 정리하기 때문에 기존 권리가 있는데 넘겨받는 건 원시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개념이야.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수용 재결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요거 됐어요? 다음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러면 원시취득은 밑에 이런 거죠. 토지 보세요.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이 얘기는 바다나 하천이나 연못이나 호수, 바다나 하천이나 연못이나 호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이것을 메꾸거나 물을 퍼내고 메꾸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배립. 또는 뭐예요? 바다를 메꾸는 거 뭐? 간척했어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없었던 토지를 매립해서 간척해서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다. 이게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에요. 이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여러분 세법은요. 건축법에 허가 여부 그런 거 관계 없어. 공유수면 매립법 그런 거 없어. 왜? 실질과세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면 무허가로 매립했어요. 관계없다니까. 없었던 땅이 새로 생겼네.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지. 허가받고 매립했니? 불법으로 매립했니? 그런 거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매립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취득.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요. 건물을 새로 짓는 거. 대표적으로 새로 짓는 거 뭐라 그래요? 신축.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뭐? 재축. 이게 대표적인 거지. 여러분 이때도요. 기존에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지었다. 새로 건물 지어서 신축이죠. 이때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물 지었니? 무허가로 건물 지었는데 관계없어요. 취득세 똑같아. 없었던 건물에 새로 생겼네? 그럼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지. 건물 새로 생겼는데 허가받고 건물 지었니? 불법으로. 그건 건축법에 가서 따지는 거고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무허가로 건물 지어도 당연히 뭐네? 취득세 내고. 예?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네? 채산세 내고.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팔았으면 소득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나는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한 번도 안 내고 토지분만 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안 내고 매년 뭐만 냈대? 재산세만 냈대.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건 지금 틀리잖아요.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산세 안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 그래? 그러면 구청 가서 얘기해봐요. 나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바로 부과돼. 왜? 법에는 되어 있으니까. 추적이 안 돼서 누락된 거지. 그건 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사람이 건너가면 뭐네? 예? 교통법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내야 될 거 아니야. 무단횡단. 근데 우리는 늘 무단횡단하지. 그게 합법이야? 교통경찰 앞에서 한번 해봐. 범칙금 발급한다니까. 왜? 원래 불법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는 날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얼굴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쟤는 불법 합법 따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 예? 세법은 합법 불법 관계가 없다니까. 세금 똑같아. 무허가로 짓든 새로 건축법에 허가받다 짓든 취득세 똑같이 내.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있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여러분, 자동차 회사나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날마다 만들어요. 제조. 이게 원시 취득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만들었으니까 원시 취득, 생산하는 거니까. 항공기 제조할 수도 있지만 정밀한 전투기 같은 건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 부품을 사다가 우리나라 가져와 가지고 조립하잖아요. 예? 조립. 참, 우리나라가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경비행기는 중동 쪽에 수출할 정도야. 경비행기. 전투기는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예? 만들긴 만드는데 조립해. 그래서 전투기 한번 사고 나면 우리가 검사도 못해. 왜? 해체를 못하니까. 외국에 뭐가? 기술진들이 와서 해체하고 분석하잖아. 그럼 한참 걸리지.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투기 같은 거 사올 때는 수리하거나 그런 거는 별도로 계약을 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해체하고 수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점검도. 그런데 우리나라 경비행기도 제값 받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경비행기 아랍 같은 데 수출할 때 설계 도면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해체하는 거, 조립하는 거, 동영상까지 다 줘. 원래는 그거 고장나면 우리가 가서 하죠. 돈 받고 수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매매가 안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그래요. 걔네들이 와서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기술로 안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부품을 사다 조립해서 항공기가 완성됐다. 그것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고, 선박에서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하죠. 이런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왜 만들까요? 팔으려고. 회사가 소유할 재산이? 회사가 사용 수익할 거? 아니에요. 그냥 팔을 거니까. 팔을 거는 재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야. 상품.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무슨 취득? 제조, 조립, 건조. 이거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날마다 자동차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내. 왜? 취득세 내면 그것이 원가로 들어가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연결돼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팔을 거기 때문에 취득세 안 냅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놓고 팔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예, 그때는 당연히 취득세 돼. 그건 아주 난이도가 높게 물어보는 거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자동차를 회사가 판매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으로 등록해서 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지 않고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노트에 보면 51쪽이죠. 예, 여기에 보시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 네 가지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자동차 회사는 만들어 놨어도 취득세 안 내요. 중장비 만들어 내다 안 내요. 요거는 항상 노트 페이지를 얘기해요. 노트 51페이지. 예,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취득세 안 내죠? 예? 원시 취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새 차를 여러분이 사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취득해. 그럼 여러분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거지. 자,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여러분이 사요. 새 차. 그럼 여러분은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원시 취득이고, 만들어 놓은 회사 거를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 넘겨받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 내는 거지, 만드는 원시 취득한 회사는 취득세 안 내. 이따 납세 의무자 또 나옵니다. 됐어요? 다음,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 시효 취득이 있어요. 점유 뭐라고요? 시효 취득. 여러분 시효 취득 또는 점유 시효 취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 중에 토지 같은 경우인데, 취득한 사람은 토지는 처음부터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 표시를 했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의 경우는 20년 이상 점유를 했고, 동산의 경우는 10년 이상 점유했으면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취득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부동산은 몇 년? 20년. 동산은 몇 년? 10년. 이해가세요? 이게 점유시효 취득. 사실은 있었던 땅을 점유한 거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야. 뜻은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민법에서 원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법도 점유시효 취득은 오랫동안 점유했다 그래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구분한다.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점유시효 취득은 아주 복잡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실래요? 원초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민법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자, 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도 있어요. 단독주택. 자, 요거. 그런데 이것은, 이 주택은 누가? 을이 소유하고 있고, 요거는 A가 소유하고 있는데 A로부터 누가? 갑이 뭘로? 매매로 이 주택을 취득했어요. 누가 취득했어요? 갑이.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주택을 취득하고 측량 같은 거 안 하잖아. 비용 드니까. 그러면 이거 취득할 때 요 담장 안에 요 토지하고 요 건물은 당연히 취득하는 순간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취득해놓고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20년 지난 다음에 누가? 20년 지났는데 을이 찾아왔어. 갑한테. 뭐라고? 당신 담장 안에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든가 철거를 하고 뒤로 하든가 공사를 하든가 비워달라 이거지. 옆 땅 사든가. 왜 그러냐? 확인해 봤더니 얘가 측량을 해봤더니 진짜로 얘 땅은 여기밖에 안 돼. 이거 얘 거야. 얘 거. 예? 그런데 얘는 취득하는 순간 20년 전부터 취득하는 순간부터 얘는 내 건 줄 알았잖아. 그죠?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럼 누구는? 갑은 누구 찾아가? 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인사는 하고 와. 그리고 나서 요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돼. 그냥 얘 거야. 이게 점유시효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가 이 주택을 취득해놓고 20년 되기
전에 내일이면 20년이네. 그런데 오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20년 점유했어 안 했어? 못 채웠잖아. 그럼 이거 얘 거예요. 사던가 철거하던가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갑은 취득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누구 거야?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 표시했고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20년 지났다. 이게 점유시효 취득이다. 이건 세법에서는 무슨 취득으로 봐라? 원시 취득이다.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점유시효 취득은요,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건 4촌 8촌이 전부 다 점유시효 취득에 다 걸려있어. 웬만한 거. 옛날 조상님들은요 현명했었어요.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대가 흘러서 그렇지 옛날에는 재산을 장손한테 다 줬잖아. 옛날에 장손한테 다 주니까 재산이 장손한테 집중되니까 위계 질서가 딱딱 잡혀. 그죠? 근데 요즘은 민법이 바뀌어서 시집간 딸도 다 똑같잖아. 지분이. 예?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져. 동생이 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줬으니까. 그 장손이 받으니까 어때? 제일 장손은 부동산 받았는데 동생이 못 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거기서 농사 짓고 그거 살아. 집 져놓고 살아. 너도 거기 집 져놓고 그거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살다가 나중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했어. 그러면 거기 살던 누구? 자식들은, 부모의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 재산인 줄 알고 뭐 받으려고? 상속 받으려고 봤더니 등기관리증에는 큰아버지 걸로 돼 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뭐라 그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점유시효 취득이야. 몇 년,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죠? 예,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왜? 처음부터 상속 받았을 때 누구 건 줄 알아 다. 예, 형 건 줄 알아 동생들. 그래서 사용한 거니까 점유시효 취득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간혹가다 이기는 경우는 있어요. 왜 이겨요?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죠? 예, 좋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최초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점유시효 취득만큼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도 있고 이전 등기 갈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점유시효 취득을 해서 등기하려고 봤더니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됐으면 내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고, 점유시효 취득한 다음에 등기하려고 봤더니 전 소유자 앞으로 원래부터 뭐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 자기 앞으로 뭐 하면 돼?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 된다. 이거 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내세금. 이해가세요? 보전 등기가.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건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소유권 취득한 거죠? 예,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그럼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 여러분 543쪽 3번 간주 취득 또는 뭐라 그래요? 의제 취득이라고 나왔죠? 여기 보세요. 간주 취득은 뭐냐? 요번에 취득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취득을 하여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하고 있어. 자기 거니까. 의제 취득은 남의 거 아니라 원래 내 거야. 내 거라가 무슨 짓을 했더니 자산 가치가 증가했으면 그거 취득세 내라. 그 얘기예요. 자, 내 거니까 옛날에 취득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거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무슨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 무슨 짓을 했다 이거지. 무슨 짓, 이게 행위라고 하죠. 무슨 짓 하면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죠? 몇 년 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젊은 친구가 취업도 안 되고 용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기 한번 쳐볼까? 우연히 거래 누구 친구한테 알아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거지. 뭐라고?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다 까버리겠다. 그때 80%가 돈 들어왔대. 그러니까 뭔 짓들을 하고 다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짓, 무슨 행위를 한 거야. 이런 행위를 해서 종전보다 뭐가, 예?
자산 가치가 뭐였으면 증가됐으면 다가 아니라 무슨 부분? 증가된 부분은 뭐한 걸로 팔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의지하고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그러면 무슨 행위 그랬잖아요. 어떤 거? 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중에 지목을 보여서 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지는 매년 6월 1일 날 1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국가가 토지 가격을 기준 가격을 공시를 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공시 가격을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는데, 그때 가격 결정할 때 토지는요, 공법에서 공부한 대로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그죠? 도시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에 있느냐, 뭐 녹지지역이냐, 또는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토지 가격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좋아요. 그래서 토지는 뭐가 있어요? 땅의 이름, 지목이 있죠. 기존에 있던 토지의 지목을 보였다고요? 변경했다. 여기서 지목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형태, 형질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지목만 바꿨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를 실제로 바꿨어. 그래서 지목 변경.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하면 임야로 되어 있던 토지를 나무를 잘라내고 벌채를 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농사 짓고 있는 뭘로? 전이나 답으로 바꿨다. 이런 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임야인데 전답으로. 그죠? 아니면 농사 짓고 있던 전답을 뭘로? 대지 등으로 바꿨다. 이런 게 뭐다? 지목 변경. 어떤 분은 임야를 자기 마음대로 전답으로 바꿉니까? 전답을 자기 마음대로 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법률에 따라 거의 불가능하죠? 따지지 않는다니까. 세법은 불법인데 했어. 그럼 세금 내. 그거지. 불법 합법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산에 있는 나무, 내가 임야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내가 잘라내고 싶어. 처벌돼. 산림법에. 나무 한 그루만 잘라도 안 돼요. 그럼 나무를 자를 때는 뭐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르는 건 이해가, 그것도 허가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 산에 나무를 자르면 반드시 그 대체 조성해야 돼.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 이렇게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허가가 나오나? 그런데 허가 여부 따지지 말고 임야인데 뭘로 개간해서 전다로 바꿨다. 그럼 보세요. 임야였을 때는 토지의 생산성이 없으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땅이니까 공시가격이 1억짜리라고 해봐요. 근데 전답으로 바꾸면 여기서 농사지니까 소득이 발생하니까 토지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인근의 다른 토지랑 비교했을 때, 농지랑 비교했을 때 시장군수가 가격을 결정할 때 1억 3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가격 얼마? 1억짜리가 지목을 변경했더니 1억 3천만 원이 됐다면 증가된 거 얼마? 3천만 원은 생각해봐요. 요번에 3천만 원 주고 땅 산 거 아니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에 요런 행위를 해서 지목을 바꾼 것 뿐이지, 공사를 한 것 뿐이지 새롭게 취득한 건 아니야. 그래서 취득한 건 아닌데도 증가된 거 얼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뭐라고요? 간주취득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 형질 변경 등을 해서 지목을 바꿔놨더니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내라. 다음, 여러분, 지목 변경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니까 건축물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 그럼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없었던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건축물에는 주체 구조부라는 게 있고 부대 설비가 있어요. 부대 설비는 부수적인 시설물.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대 설비 없었는데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다.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요? 개수. 그래서 여러분은 개수를 앞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 이런 상가 건축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어요.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 둘 다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기존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다? 개수.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게 개수다 이거지. 근데 여기 보세요. 이 개수는 원시 취득으로 갈 수도 있고 간주 취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공부하다 보면 아니 개수는 왜 원시 취득이 될 수도 있는데 간주 취득으로만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여기다 설치했어요. 자, 건축물 면적 증가 있어요? 면적 그대로잖아.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은 100억짜리인데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서 110억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얼마? 10억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고정관념 깨야 돼. 우리 공부는 여러 각도로 하니까 법은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잖아. 엘리베이터는 왜 건물 안에만 설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느냐. 밖에다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다 설치하는 건 불법인데요.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불법이라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면적이 뭐한 거야. 요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지. 요 부분 새로 생겼으니까. 간주 취득이 아니에요. 간주 취득은 면적이 아니라 뭐가? 가격이 증가된 게 간주취득이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부대 설비를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개수인데 개수를 해서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취득으로 가는 거고 면적은 그대로인데 뭐만? 가격이 뭐한 거? 증가된 게 그게 간주취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여러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것은 뭐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만 용어를 보시면 돼요. 종류를 뭐했다고 그래요? 변경. 종류를 변경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구조 등을 변경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가액이 뭐였어요? 증가가 됐으면 취득세 내라. 대표적으로 합법 불법 여부 따지지 말고 돛담배 가지고 있어요. 바람 불어야 다니죠. 불편하잖아. 그래서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어요. 그게 종류 변경. 그럼 돛담배였을 때 가격보다 엔진을 설치했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어? 증가가 됐다. 그럼 증가된 것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종류 변경의 뜻이 보다 구조 등을 뭐하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류 변경이라고 한다. 간주취득 중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543조 양가로 1번 뭐 토지의 뭐 지목 변경. 그래서 가액이 뭐한 거? 증가된 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건축물의 뭐 개수로 인해서 가격이 뭐한 거? 증가된 거. 544쪽 맨 밑에 3번 차량 등의 뭐 종류 변경하면 구조 등을 변경해서 가격이 뭐했다? 증가가 됐다. 이런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한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무슨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죠? 여기 보세요. 자, 과점 주주 원래의 뜻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주주. 과점은 일정 비율 초과 이 뜻이에요.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인데 일정 비율은 몇 프로냐? 이거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이와 같은 요건을 전부 다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 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회사
이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라. 중소기업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주식을 구할 때, 취득할 때 누구로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우리 사주다 그래서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회사 설립하고 나서 추가로 뭐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하는데,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에서는요 종이 쪽지를 발행하는 대신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증자라고 합니다. 왜?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다. 증자. 이렇게 주식을 구하라. 취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추가로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는 회사를 뭐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 증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취득해라. 그럼 이것이 아닌 제일 처음에 회사를 뭐할 때? 설립 시 주식을 뭐했어요? 취득하여. 무슨 주주? 과점주주 됐어도 취득세 안 내. 왜 그러냐? 왜 안 내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회사를 제일 처음에 뭐할 때? 설립할 때는 상법, 수권자본제도다 그래서 상법에 회사의 주식을 4분의 1 이상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4분의 1 이상을 발행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죠? 그럼 여러분이 회사의 주식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회사에 들어오네.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야. 이해가세요? 최초로 주인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여러분 회사 부동산을 사고 그걸로 세금을 내요. 취득세. 여러분 돈 가지고 취득세 낸 거야. 그런데 이 중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그래서 너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라 이 얘기야. 설립시 취득은 이미 취득세를 부담했으니까 납세 의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설립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 추가로 발행하는 그런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과점주주가 됐을 텐데, 이때 과점주주 비율은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이나 비율합계의 몇 프로? 50% 뭐하라? 초과해야 돼. 딱 50%면 안 돼. 50%를 넘어야 돼. 초과. 여러분 50%를 딱 샀으면 여러분 어떤 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주주총회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자기 만들면 되잖아. 과반수니까. 그죠? 이렇게 회사를 지배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취득했을 때를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50% 취득했을 때는 나의 배우자, 직계, 존비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세법을 아니까 50% 초과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딱 몇 프로? 50%만 취득했어요. 과점주주? 아니야, 초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 모르게 나 따라서 한 주를 샀어. 한 주. 그럼 50.000 하여튼 50% 뭐 했어요? 그럼 과점주주야. 과점주주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이상 묶어서 과점주주가 되면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 사람이 과점주주가 될 수도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 다 친인척 합쳐서 50% 초과할 때도 과점주주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하라는 뜻이에요? 취득세 내라 이거죠? 말이 돼? 여기 봐요. 여기 잠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주식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 주식이. 그런데 지금 뭐 샀어? 주식을 샀는데 왜 취득세 내라고 그래?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죠.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이렇게 됐으면 왜 취득세 내느냐? 이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부동산 등을 뭐만큼? 비율만큼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간주취득이지. 여기 보세요. 얘가 만약에 60% 가지고 있다. 그럼 50%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과점주주죠?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여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만 다 모아. 이해가세요?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 60%면 60%만큼 뭐 내라? 취득세 내 피박 쓰는 거야.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주주 하지 말아라? 과점 주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과점 주주는요, 회사가 망했을 때 세금 2차 납세 의무자도 돼. 이거 아주 책임이 큰 거지. 그래서 이 과점 주주는 뜻이 그거예요. 주식을 취득해서 50% 부하면, 초과하면,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유명한 벤처기업 있죠.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벤처기업의 상장이 안 됐으니까 적은 돈 주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밥에만 신경 쓰는 거야. 회사를 경영을 잘하자 그게 아니라 2, 3년 지난 다음에 뭐를 해? 그냥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뭐를 해? 상장을 하면 주가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식을 팔아서 기업 사냥하는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과점주주의 취지가. 그래서 이렇게 비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를 초과하면, 50%를 초과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게 과점주주다. 이게 간주취득. 이해가세요? 자, 이제 공부한 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취득에 대해서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있죠? 이럴 때 취득세를 내는데, 다만 여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은 판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만드는 원시취득자.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 왜 지었어요? 팔으려고. 분양, 판매. 그럼 판매의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주택건설 회사는 취득세 내 안 내? 왜 안 내죠? 판매의 목적? 이렇게 세법을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뜯어고치면서 공부하면 힘들다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해요. 원시취득했을 때 팔을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거 과세하지 않는 건 딱 4가지만 정해져 있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 이거만. 그럼 부동산은 다 과세야.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 지었죠? 회사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회사가 취득세 내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등기의 회사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뭐 받으면? 분양받으면 여러분은 승계 취득이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렇게 가요. 부동산은 다 과세하는 거야.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다.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 건 4가지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개념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실래요? 지금 한 이 취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노트 보실래요? 자, 노트의 53페이지에 있죠? 다시 갑니다. 자,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이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출자, 요거는 승계 취득 중에서도 대가를 주니까 뭐? 유상승계 취득이고, 상속 증여 기부는 승계 취득 중에서도 뭐야? 무상이죠. 대가 없이. 그죠? 그럼 대가를 주든 안 주든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은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은 부동산 누구 거? 내 거라고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원시 취득은 없었던 걸 만들어서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매립하거나, 이건 토지죠? 토지. 매립한 쪽에서 새로 생겼다. 원시 취득. 허가 여부 따지잖아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 원시 취득, 허가 여부 관계 없어요. 점유시효 취득하면 부동산은 몇 년? 20년 이상 점유해서 취득하는 것도 원시 취득.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하는 것도 취득은 무슨 행위다? 원시 취득이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시 취득했으면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세 글자로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최초로 기재하는 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대상이다.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취득세. 다음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노트에는 53페이지 노트에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건 여러분이 추가로 매매를 하셔야 돼. 자, 승계 취득이나 원시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두 개를 사실상 취득. 그래서 사실상 하면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할 때는 승계 취득이 있고 소유권에는 원시 취득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간주 취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해서 가격 증가가 됐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구조, 종류를 변경해서 가격이 뭐했다? 증가됐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 초과했으면 과점주주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비율만큼 취득세 내라. 그래서 간주 취득은 이건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거. 변경 등기. 그죠? 임야인데 전답으로 지목, 변경 등기해야 되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이런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납세 의무자 비과세 들어갈 겁니다. 잠시만 쉬었다가죠. 예.